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29일에 끝나고 지난달 총선에서 뽑힌 새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이하경 의원이 부의장으로 추천됐고 국민의힘 몫의 부의장 1명이 확정되면 의장단이 구성되고 제22대 국회가 출범합니다. 도내에선 제21대 국회의원 모두 22대에도 당선됐고 당적별로는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6명입니다. 이번 국회는 오는 30일부터 오는 2028년 5월 29일까지 4년의 임기를 수행하며 다음 총선은 오는 2028년 4월 12일에 치릅니다. 강원 대부분 지역은 내일까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영서 남부 10에서 40mm, 영서 중북부와 강원 영동은 5에서 20mm입니다. 비가 그친 뒤 찬 공기 영향으로 내일 낮부터는 평년보다 기온이 떨어져 낮 최고 기온은 강원 내륙이 20에서 23도, 산지는 17도에서 20도, 동해안은 23도에서 27도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특히 모레 아침 기온은 내일보다 2에서 4도가량 낮아지고 산지는 10도 이하로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원주시 봉산동에서 도로 아래에 송수관로를 묻는 공사를 지난해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임금과 장비 대여금 등이 체불되면서 공사가 무기한 중단된 상태입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기간이 속절없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원주시 봉산동의 한 도로. 공사 때문에 4개 차로 가운데 2개 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수는 물론이고 공사를 하고 있어야 할 인부와 중장비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인근의 다른 공사 현장도 멈춰섰습니다. 플라스틱 방호벽이 도로 한가운데를 떡하니 막고 있지만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장비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고 인부들을 위해 마련된 휴게소도 텅 비었습니다. 구곡배수지와 2025년 완공 예정인 태장배수지 사이에 송수관로를 묻는 공사인데 굴착기, 화물차 기사 등에 지불할 건설기계 대여금이 체불되면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3월, 4월 해서 한 2천 정도 되고요. 장비를 굴리려면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카드가 연체되다 보니까 지금 차를 굴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곳에 일이 있어도 갈 수가 없는 입장이죠. 작업자들이 일손을 놓은 건 지난 10일입니다. 앞서 같은 이유로 공사가 중단됐었는데 밀린 대여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복귀했지만 이 약속도 지켜지지 않자 다시 현장을 떠난 겁니다. 확인된 체불액은 최소 3억 원이 넘습니다. 공사 재개 시점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 해당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과 인근 상인들이 언제까지 불편을 감수해야 할지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요즘에 피해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보다 며칠 영 안 나와. 저건데 보다시피 모래 봐야죠. 모래도 안 치워주고 민원실에다가 민원 전화를 해도 없고요. 통하질 않네. 원청과 하청업체는 예상보다 공사 비용이 커지면서 대금 지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설계 변경을 통해 자금을 추가로 확보하고 일부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해 공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홍천의 한 배 농장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강원도에서는 처음인데요. 과수화상병이 전국적으로 퍼지는 상황이어서 과수 농가들의 걱정이 큽니다.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천의 배 농가입니다. 농장 주위로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외부 출입이 전면 금지된 겁니다. 최근 이 농장에서 나뭇잎이 검게 말라 죽은 배나무가 발견됐습니다. 검사 결과 배나무 200그루 가운데 12그루에서 과수화상병이 확인됐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탓에 모두 매몰 처리해야 해 피해 면적이 5,000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지금 다 섞어가지고 지금 봉지만 이제 시작하면 되는데 지금 병원에서 그냥 내벽에 생긴 상황인데. 올해 강원도에서 발생한 첫 과수화상병입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먼저 발생한 건 지난 13일 충북 충주와 충남 천안. 그런데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열흘 새 30곳이 넘는 농가로 퍼졌습니다. 과수화상병은 나뭇잎이나 줄기가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 죽는 세균성 병해입니다. 한번 발병하면 3년 동안 다시 나무를 심을 수도 없습니다.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어 인근 과수원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4년 전에는 전국 744개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매몰 규모만 394만 제곱미터로 역대 가장 큰 피해를 봤습니다. 걱정은 되니까 방제를 철저히 하는 방법밖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죠 농식품부와 강원도는 일단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주변 2km 모든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예방 관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농기자재 철저한 소독이 필요하겠고요. 이상 증상이 보이면 즉시 농업기술센터나 또는 병해충 신고 대표 전화로 연락을 해서 다음 달 초까지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과수화상병을 일으키는 세균 확산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일값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농가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강원도가 연구개발 특구 지정과 관련해 춘천과 원주, 강릉을 한 권역으로 묶고 지역별 주력산업 활성화에 나섭니다. 춘천은 바이오와 인공지능, 데이터를 중심으로 육성하고 원주는 반도체와 모빌리티, 그리고 의료기기 산업을 키웁니다. 강릉에는 바이오와 신소재 산업의 투자와 지원을 강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강원특별법에는 도지사가 특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특례가 있고 특구로 지정되면 매년 100억 원의 국비 지원과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원주 지역의 미래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원주 미래산업진흥원이 오는 7월에 출범합니다. 원주시는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으로 지역의 주력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고도화를 지원하는 원주 미래산업진흥원을 남원주 역세권의 투자 선도지구 창업지원허브에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흥원은 경영 지원과 디지털 그리고 모빌리티 산업 등 3개 분야의 산업을 육성 지원하며 다음 달까지 원장과 10명의 직원을 채용해 오는 7월에 정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올해 강원 동해안의 여름 해수욕장은 다음 달 29일부터 차례로 개장해 늦게는 8월 25일까지 운영됩니다. 동해안 지자체 해수욕장 운영 계획에 따르면 강릉이 다음 달 29일로 가장 빨리 개장하며 속초는 7월 1일, 삼척과 동해 7월 10일, 고성과 양양이 7월 12일에 각각 문을 엽니다. 해수욕장 폐장의 경우 강릉과 삼척, 동해와 고성이 8월 18일로 결정됐고 속초와 양양은 8월 25일에 문을 닫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대유행이 지난 지난해 강원 동해안의 해수욕장 방문객은 당초 1,000만 명 목표에 크게 못 미친 656만 명에 그쳤습니다. 춘천 마임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개막 첫날인 오늘은 춘천시 중앙로 일대에서 도심 속 물축제인 물의 도시 아수라장이 열려 많은 시민들이 거리에서 물싸움을 하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올해 춘천 마임축제는 축제극장 몸짓과 레고랜드 주차장 등 곳곳에서 다음 달 2일까지 펼쳐지고 불의 도시 도깨비 난장의 주제 공연 파이어워크가 올해는 문화도시 박람회 개막 공연으로 펼쳐집니다. 주말 사이 설악산에서 추락과 낙상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가운데 소방당국이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